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에는 이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계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파트에도 여러 경비원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경비원을 하셨던 한 학생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된 사연인데 꽤 무섭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늦가기 공포학과 학생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된 사연을 제보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을 키우겠다고 젊은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하시다 작년 초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오롯이 일만 하셨던 분이니 집에서 쉬려고 하니 몸이 근질근질 하셨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마음 편히 놀고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뒤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기어코 경비원 일을 알아보셨더군요. 경제 상황도 좋고 어머니께서도 한사코 말렸지만 결국 경비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셨는데 들어보니 3교대로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근무 형태였죠. 평소에도 워낙 과묵하신 분이었지만 소일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역력해 자식된 도리로서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편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두어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아닌 밤중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살짝 놀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요새 조금 이상하다고 저한테 털어놓으시더군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야근을 하고 돌아오시거나 낮에 오셔서 주무시면 꼭 악몽에 시달리는 듯 아버지께서 도통 잠을 못 주무시더래요. 게다가 식은땀도 흘리시고 잠꼬대도 하시는데 고래고래 비명까지 지르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50년 가까이 아버지와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약간의 부연을 하자면 아버지께서는 한평생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으로도 유명했고 워낙 과묵하신 성격에 교사의 강직함을 내세우시던 분이라 뭔가를 무서워하시는 걸 저 또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겁에 질려 밤마다 소리를 지르신다는 말이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일단 저도 회사 일이 바빴던지라 겨우 주말 아침에 집을 찾았는데 야간 근무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밥을 먹고 주무실 시간이었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몇 달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지고 심지어 검버섯 같은 것도 많이 생기셨더군요. 원래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다짜고짜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원래 그렇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하는 아파트 동들이 있고 가끔 굵직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한답니다. 아버지는 103동, 104동, 105동을 맡고 계셨는데 단지로 들어서는 경비실에서 이 세 동을 도맡아 담당을 하셨죠. 처음 일을 시작하시고 선배분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인수인계를 받았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빠르게 적응을 하셨고요. 조금 이상했던 건 인수인계서 구석탱이에 별표가 쳐져 있는 주의사항이 있었답니다. 103동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지하실 문을 두드릴 것. 무슨 나폴리탄 괴담도 아니고 정말로 저 문장이 근무일지 구석마다 적혀있더래요. 다른 동료분들에게 물어보니 아파트에 고양이가 많이 사는데 고양이들이 지하실에 많이 모여 살아서 그걸 겁주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온 신혼부부가 분리수거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걸 도와주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03동 아파트로 엄마와 아이가 털레털레 걸어오더래요. 아이는 옆에서 땡깡이라도 부리는지 엄마의 팔을 잡고는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엄마라는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대꾸도 안 하더랍니다. 애가 칭얼거리니 가끔 관심이 없는 척 교육을 할 수 있으니 그런가 보다 싶었대요. 그리고 며칠 뒤 경비실 앞을 쓸고 있는데 저번에 본 그 아이가 뛰어서 아버지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아이의 뒤를 쳐다보니 혼자 걸어오고 있던 여자한테 붙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저번에 그 엄마가 아니고 생판 모르는 여자더래요.
제가 왜 저러나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역시나 똑같이 옆에 붙어서 칭얼거리고 있고 그 여자는 애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었죠. 이내 여자가 103동을 지나가니까 아이가 멈춰서서는 103동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마다 있는 지하실은 창고처럼 사용하는 곳인데 청소도구나 공구처럼 아파트 관리 용품들을 아파트 지하실에 넣어놓죠. 그날은 각 아파트에서 버려진 가구를 한데 모아 버리는 날이었는데 그걸 톱으로 일일이 다 잘라서 용달에 싣는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103동 지하실에서 톱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료분들이 아버지한테만 다녀오라고 말하더랍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톱이 많은 데다가 마치 거기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혼자는 너무 무거우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들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다녀오라고 신경질까지 내더랍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경비원 텃세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하는 수 없이 혼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을 열었더니 새까맣고 넓은 지하실에 전등 하나 덜렁 켜져 있더랍니다. 아버지도 괜히 무서우셨는지 빠르게 톱들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하실 안쪽에서 인기척 같은 게 들렸답니다. 고양이인가 싶어서 후레쉬를 비추며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구석에 있는 관물대 옆에 웬 사람이 벽을 보고는 서 있더랍니다. 후레쉬를 비춰보니 어린아이였는데 놀라서 누구냐고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더래요. 가까이 가서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다시 묻는 순간 아이가 뒤로 돌았는데 그걸 보고는 놀라서 한달음에 도망쳐 나오셨대요. 후레쉬를 정면으로 비추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눈동자에 흰자가 없고 죄다 새까맣더랍니다. 경비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가서 지하실에 애가 있다고 말을 했더니 동료 경비원들이 놀라는 게 아니고 다들 무섭다고 진저리를 치더랍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경비원분이 담배 한 대 피우시면서 얘기해 주더랍니다. 벌써 몇 년도 더 된 이야기였는데 그 103동 지하실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였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심하게 혼낼 요량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집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말하고 벌을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워낙 활동적인 아이여서 그런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지하실에 들어갔던 거였죠. 문제는 아이가 사라졌으니 실종신고도 하고 주변을 탐문수색까지 했는데 지하실에 들어간 아이가 안 나온 겁니다. 당시 경비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실에 들어간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아이가 숨어 있었던 건지 겁에 질렸던 건지 전혀 몰랐대요. 그리고 3주 만에 관물대 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한바탕 아파트에 난리가 났는데 사인은 아사였고 워낙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곳이라 그 지독한 냄새를 인지하지도 못했던 거였죠.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아이 귀신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께서 보셨던 것처럼 대낮에도 그 앞을 돌아다닌대요. 신기한 건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경비원들이 유독 그 아이 귀신을 자주 본다는 거죠. 자기를 찾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인지는 몰라도 경비원들 앞에 자주 나타난대요.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비 오는 날 경비실에 앉아있는데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쳐다보니 그 애가 거기 서 있더랍니다. 비를 다 맞고 밖으로 나가서 보면 그 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저번에 도와줬던 그 신혼부부한테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확인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그 전에 근무했던 경비원은 차마 말로는 못하겠어서 근무일지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실 문을 두들기라는 글을 썼던 거였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그만두시라고 몇 번이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는 처음 보다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한사코 다음부터 거기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속사정도 말씀 안 하시고 거의 한 달을 시달리셨던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간곡히 말씀드려서 결국 그만두시게 되었죠. 물론 그만두시고 나서도 며칠을 더 시달리시긴 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그 아이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으십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추신으로 보내주신 글에 따르면 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건이랍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신 경비원분들이 많아서 꼬마의 귀신이라고 하면 다들 안 돼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자기를 찾지 못한 경비원들에게 원망이 생겨서 유독 경비원들 앞에 자주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그걸 어떻게 찾겠냐마는 이미 죽은 귀신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엄마를 찾는 건지 계속 여자들한테 붙어서 말을 거는 것도 꽤나 무섭고요. 가끔 아파트 지하실에 들어갈 일 있으면 괜히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실에는 그 노숙자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은 있었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한 이야기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